불쌍해. 진짜 어떡하냐. 그러니까 한번 끊으라니까, 얘들아. 다 나가세요. 집에서 공부해. 그러니까. 이제 소화할 그게 없어 보여. 특히 영어도 지금 그래 보여. 아니야. 아예 그건 좀 너무 극단적이고요. 주말이라도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말에 닥쳐 있다며. 과학학원. 언제 공부해요, 진짜로? 제가 문제예요. 제가 문제예요. 문시는 문제가 아닌가요? 괜찮죠? 근데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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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 내가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니네 학교 탓이야. 나도 숙제 많이 내주고 싶지 않아. 다른 학교는 내가 전에 맡았던 학교는 20지문이었어. 16지문이었다. 개쩍지. 교과서 두 과에 16지문. 근데 그냥 일주일에 3번 영어를 했어. 학원에서. 하루에 한 3지문 나가려면 아, 쌤 쉬워요. 이런 애들이었어. 범위가 적으니까. 근데 여기는 뭐 6개씩 쳐도 지금 부족한 느낌. 옆에 학교 구성만 해도 한 36. 아니다. 한 30개? 30개 내외? 안팎이에요. 너네는 좀 많아. 너희 한 36개 정도 되지 않을까? 제일 많아. 작년에는 52지문이었대요. 고 1위. 감사해 하세요. 그니까. 그 중에 몇 개가 나오는 거지. 맞네. 강약 조절 좀 하면서 합시다. 자, 큰 초식 포유류는 위험에 대한 다른 반응을 보이며 이러한 본능은 길들여짐 가능성을 좌우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문이에요. 재밌어가지고. 자, big mammalian herbivore species까지가 주어입니다. 큰 포유 동물들, 초식 포유 동물들이죠. 자, 우리 종이라는 명사는 단복수가 같아요. 근데 여기 당연히 복수기 때문에 react to라는 복수 동사가 나왔어. 큰 포유 초식 동물들은 반응한대. 위험해. From predators or humans in different ways. 포식자나 인간으로부터의 위험에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럼 다른 방식? 그럼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겠네. 두 가지 혹은 이상으로. 근데 두 번째 문장 보시면 some species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 문장에는 other species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일부 종이 있고 그 다음에 B 종이 있는 거지. A 종, B 종이 좀 다른 특성을 보이나 보다. 어떤 종들은 자, some species are nervous, fast, and programmed to instant flight까지 보시면 자, 일부 종들은 어떻대요? 자, 우리 비동사 뒤에 보어절인데 보어절의 형용사가 하나, 둘, 세 개가 잘 들어와 있지. 형용사 세 개. nervous, 불안한, 초조한. fast, 빠른. 그리고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 형용사 잘 들어왔어요. 자, 그럼 불안해하고 빠르대. 그리고 뭐에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대? 즉각적인 비행. 그러니까 바로 토끼는 거죠. 즉각적인 이런 도망에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습니다. When they perceive a threat. 그들이 위협을 인식했을 때. 바로 도망가는 거야. 여기 지문에는 이제 가젤 예시가 나오죠.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여러분 instant 말고 뭐 쓸 수 있을까? 즉각적인 뭐 prompt 이런 것들도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자, 그럼 여기를 내가 A 종들이라고 했을 때 이제 B 종들 얘기가 나올 거야. Other species, 다른 종들은. 근데 the other가 아니라 other인 이유는 지금 어떤 종의 인원수라기보다는 개체수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종들은 어떻냐면 are slower, 더 느리고 less nervous, 덜 초조하고 seek protection in her. 자, 여기서 이 R이라는 비동사 뒤에 보어는 초록이 slower 하나랑 less nervous 하나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seek는 정체가 뭐예요? 동사죠. 두 번째 동사. 찾는다, 추구한다. 뭐를? protection in herds. herds 하면 뭐야? 무리 있대잖아. 그 무리에서 어떤 보호를 추구하고 세 번째 동사요. stand their ground. stand their ground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서 있다가 우리 stand one's ground라는 표현은 뭐뭐를 유지하다, 고수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stand ground. 어떤 위치를 지키다. 고수하다. 신날 힘이 없어. 그 다음 네 번째 동사 어딨죠? Don't run.
그리고 도망치지 않. 우리도 할까? 와! 어떡해. 자, 도망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까지. 자, 지금 동사가 딱 4개 병렬 구조로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 볼 문법적인 포인트는 when threatened에서 when이랑 threatened 사이에 뭐랑 뭐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까? 주어 동사. 그 주어 동사가 뭔데? when they are threatened. 여기서 they는 some species였죠. 그러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접속사가 생략되지 않은 분사구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다시 정리. 자, 그러면 A종들은 되게 불안불안하고 도망치고 그리고 바로 즉각적인 비행기 설계가 되어 있다면 다른 종들은 좀 비교적 느리고 덜 불안하고 집단에서의 어떤 보호를 추구해. 그리고 위협받았을 때조차도 그냥 자리를 지켜. 그리고 필요할 때까지 도망치지 않는 종들이 돼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the nervous species 하면은 A종이에요? B종이에요? A종이겠죠. 이 불안해하는 불안한 종들은 are difficult to keep in captivity. 뭐 하기 힘들다? captivity가 뭐예요? capture가 동사로 잡다잖아. 그러니까 captive가 이제 captivate가 포획하다, 잠금된다네. 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역했을 때. 해설지에 뭐라고 나와 있니? 답지는 같은 상태. 그러니까 감금 상태를 유지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세요. 포획, 감금이든 포획, 아무튼 같이 하는 거예요. 감금, 포획 좋습니다. 근데 여기선 어순주의, 형용사, 투부정사, 뭐뭐 하기에 어렵다. 포획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바로 도망치는데. 그러면서 이게 원래 어법 문제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29번 문제로.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냐면 풋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풋이 정답이었어. 원래 풋을 써야 되는데 푸팅으로 써서 맞냐 틀리냐를 물어봤던 문제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틀렸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자리에 푸팅이 들어갔다면 왜 안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If put or putting into the enclosure. enclosure는 뭐야? 감금. 이것도 감금이지. 감금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누구야? A야 B야? A들은 즉 불안한 어떤 동물들은 are likely to panic. 첫 번째 동사. be likely to 동사 원형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패닉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and 그리고 either die of shock. die of 명사 뭐뭐 때문에 죽다거든. 그러면 쇼크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or 자 either A or B에서 네 번째 동사로 칠게요. or hit themselves. 나 왜 저기다가 3을 쓴 거야? and hit themselves repeatedly to death. 죽을 때까지 본인들 스스로를 반복적으로 칠 수 있대요. 약간 대가리 막는 거예요. 자해하는 거죠. and against the fence in their attempts to escape. 그들의 탈출하려는 시도로. 자, 여기서 왜 푸팅은 안 되는겨? 백과사전이세요? 맞아요. 푸팅이 되면 현재 분사 능동이기 때문에 그들이 감금되는 거죠. 그래서 put 과거 분사 put을 써줘야 돼.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우리가 when threatened 사이에서 they are이 생략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if랑 put 사이에 뭐가 생략된 거야? when they are, if they are. 만약 그 A 종들이 감금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면 패닉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either A or B. 쇼크로 돌아가시거나 혹은 그들 스스로 자해할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를 대가리 박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themselves도 제귀대명사를 써야만 하는 이유는 여기서 이 A라는 종들이 스스로를 박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일반 대명사인 them 들어오면 다른 종을 치는 거라 말이 안 돼요. themselves만 가능. 여기까지 듣죠? 자, 예시가 나온다, 이제. That's true for gazelles.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가젤의 경우에 그러한데요. 가젤 아시죠? 스토피아에 나오는 그 가젤입니다. 콤마 위치라는 계속적용법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은 for thousands of years, 괄호 묶을게요. 전치사 명사구니까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줌. 그러면 몇 천 년 동안에 were the most frequently hunted game species. 가장 빈번하게 사냥되는 사냥감 종이었다. 어디에서? 일부 초승달지대에서. 자, 여기서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이 나왔는데요. 일단 위치는 되지만 뭐는 안 된다? 콤마 that 안 되죠. 콤마 that 문법적으로 불가하다 하나랑
관계대명사의 계속조문법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다 잘 나왔죠. 동사로 시작해요. 그러면 이 콤마 위치의 선행사는 가세즈입니까? 앞문장 전체입니까? 가젤이겠죠? 왜? 가젤이어야만 해석이 정확할 뿐더러 만약에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였다면 단수 취급을 해서 이 자리에 was가 들어왔겠죠. 근데 동사가 were야. 그러니까 가젤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가젤들에 대한 설명이야. 가젤의 경우에 그러하다. 근데 그 가젤은 were the most 가장 빈번하게 사냥되는 게임 스피시 사냥감 종이라는 겁니다. 가장 빈번하게 사냥되는 종이었대. 어디에서? in some part, 일부 지역들에서 of the fertile crescent, 뭐 어떤 항출의 시간 아니기 때문에 초승달 지대의 어떤 비옥한 지대에서 그 당시에 가장 빈번하게 사냥됐던 종이래요. 이 문장 왜 들어온 거죠? 가젤에 대해서 왜 굳이 이렇게까지 딥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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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이 안 나. 그래서 계속 해석을 and 선행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이라고 한 거예요. 콤마 위치가 콤마 대신 안 되고 콤마 위치나 콤마 후 혹은 콤마 when 이런 것들 있죠. 그게 전부 다 저 콤마가 해주는 기능이 접속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해석은 약간 그리고 맥락에 따라 뭐 그러나도 있지만 80%는 그냥 그리고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되고요. 네, 관계 부사의 계속조문법도 있어. 콤마 when, 콤마 where만 있어. 콤마 how나 콤마 why 있단 건 없어. 콤마 when이랑 콤마 where만 가끔 나옵니다. 잘 나오진 않아요. 내가 뭐 얘기하려 했지? 이 지문을, 이 문장을 왜 준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예시가 그냥 가젤의 경우에 그럽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가젤에 대한 설명을 막 초승달 지대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냥된 종이라는 걸 얘기해 줬을까? 예시를 가젤로 든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죠. 굳이 여러 가지 빅 메밀리언 하비볼 중에 굳이 가젤을 예시로 든 이유는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젤이란 종을 사냥하려고 가장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젤을 예시로 든 거야. 근데 there is부터 오면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 볼게요. There's no mammal species. 전체 부정이네요. 어떠한 포유종도 없대. 대시라는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mammal species 수식하고 있고요. 일단 여러분 이 빨간 밑줄만 보시면 There is no mammal species than gazelles. 가젤보다 어떠어떠한 포유종이 없다야. 그럼 어떻게 보면 이 가젤이 가장 뭐뭐하다 그런 거겠죠. 최상급 강조 표현처럼 보셔도 되고 요 괄호 안에만 한번 볼게요. There is no mammal species that the first settled people of that area. 그 지역에서 처음 정착한 사람들이 had more opportunity to domesticate. 가축화할 혹은 길들일 기회가 있던 것은 가젤보다 어떠한 종도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that area가 가리키는 거는 어떤 지역이에요? 앞문장에 있었던 그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살았던 처음으로 정착했던 그 사람들이 domesticate 길들일 기회가 많았던 것은 어때? 가젤보다 가젤의 길들일 기회가 가장 많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지? 가젤을 예시로 들어준 이유를 여기까지 끌고 들어왔고 요거 오타 아닙니다. 원문에 비포즈라고 적혀져 있었던 거고 domesticate 단어 다시 무슨 뜻이라고요? 길들이다, 가축화하다, 사육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의어 뭐 있을까요? tame, 길들이다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이 친구는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인 게 미안해.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뒤에 주어 있고 동사 있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뭐를 가축화시키는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됐든 지금 가젤을 가축화시키고 사육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어떠한 가젤도 전체 부정 No gazelle species has ever been domesticated. 지금껏 가축화된 적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봐. 너네 여기서 가젤을 키울 수 있어요? 우리 이미 죽었어요. 그쵸? 걔 난리 났습니다. 그치? 그래서 지금 전체 부정에 나와 있다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no gazelle species가 뭐 주어인 거고 이거 동사 해체가 나왔는데 앞문장 계속해서 봤을 때 gazelles 복수 취급을 했었단 말이지. 근데 왜 여기서는
그리고 species도 계속해서 첫 문장에서도 뭐라 그랬죠? species are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방금 이 문장에서는 no 가자 species has라는 단수동사를 썼어요? 생각을 해봐. 부정어라서 그치 부정어라서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단 한 마리도 지금 길들여지지 못했으니까 단수 취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 한 마리도 길들여지지 못했다니까. 이런 거를 선생님이 어법문제로 낼까요? 낼 수도 있어요. 충분히 내실 수도 있으니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는 거죠. 여기 단수 동사를 쓴 이유. 한 마리도 지금 길들여지지 못했다. 단수 취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여기까지 됐고요. Just imagine. 상상해봐라. 자, try to 동사 원형하면은 혜민아 무슨 뜻이야? 노력하다. 여기서 herd가 가축대 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동사로 쓰였네요. 그러면 물이 짖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볼게요. 동사자리입니다. 당신이 물이 지으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동물을? That runs away. 도망치는 동물. That blindly hits itself against the wall. 벽에다 대고 스스로를 맹목적으로 치는 동물들. Animals that can leap up to nearly 30 feet. 30피트만큼이나 껑충 뛸 수 있는 동물. And can run at a speed of 50 miles per hour. 시속 50마일로 달릴 수 있는 그러한 동물을 너네 같으면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축화시키지 못하는 동물에 대한 특징이 지금 주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문법적인 포인트는 주격 관계대명사 기준으로 4개의 동사가 병렬로 연결됐다는 거 하나랑 아까 전에는 윗문장에서는 뭐 hit themselves라고 되어 있었어. 왜? 가세요 쓰니까. 근데 여기서는 선행사가 an animal 이란 단수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hit itself라는 제기대명사 수일치까지 잘 해줘야 된다는 거 말고는 볼 게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어떤 동물들은 가축화될 수 없는가? 이런 식의 선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목 문제에서는. 단어 같은 경우에 다 중요하지만 갇힌 상태, enclosure의 동의어로서 confined area 이런 것들, confine 국한시키다니까. 그다음 domesticate 아까 tame 길들이다 혹은 cultivate 말고 다른 것들은 개인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하고 싶시다. 왜? 뭐 흐름이 지금 끊기는데. 알았어. 어떻게 되겠지 뭐. 쉬세요. 어떻게 되겠지. 다 눈빛으로. 후회 없이 사세요, 여러분. 후회 없이 공부를 해보세요. 이 지문은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4, 5, 6번 문장에서 연결사로 조금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유형의 그런 지문인데요. rather, 오히려, however, 그러나, in fact, 뭐 사실은 이 세 가지 연결사 뜻은 당연히 아는데 출제됐을 때 가장 높은 가능성은 뭐 주어진 문장 삽입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셋 중에 하나를 빼두고 이 문장의 위치를 갖다 넣어라. 혹은 이걸 기준으로 순서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뻔하니까 다른 유형의 문제로 나올 수 있겠고요. 첫 문장 보면은 이제 연구가 나오는데요. 전문가에 대한 연구는 우리한테 제공을 했대. 인사이트, 뭐 통찰력을 제공했대요. 어떤 통찰력을 제공했냐면 into what it means to have deep and flexible understanding. 깊고 그리고 뭔가 융통성 있는 이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대. 여기서 what이라는 관계되면서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불완전한 거냐면은 it이라는 가주어는 존재하고 진주어가 여기 투부정사 부분인 거예요. to have deep flexible understanding 이쪽이 진주어고 그래서 주어 있고 동사 있는데 목적어가 없어서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또 별로 쓰잘데기 있는 문장은 아니에요. 그냥 뭐 전문가 연구를 했더니 우리에게 깊고 딥하고 flexible 뭔가 이렇게 융통성 있는 그냥 유연한이라고 할까요? 유연한
이해가 무엇인지 이 개념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제시했다라는 거잖아. 그럼 앞으로 이제 전문가는 어떤 것이며 깊고 유연한 이해가 뭔지를 얘기를 해줄 것 같고 바로 이번 문장에서 이제 전문가는 무엇인가 얘기를 해주네요. Experts in particular domain. 특정한 영역에서의 전문가들은 are, 자 복수주어 나오고 복수동사 나왔습니다. are people, 어떤 사람들이래? 특정 영역의 전문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who have deep, richly interconnected ideas. 자, 우리 deep도 형용사고요. interconnected도 형용사죠. 깊고 그리고 interconnected 하면은 상호 연결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지식이 뭔가 풍부하거나 한 영역에 대해서 뭔가 연결성이 좋은 상호 연결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한대요. 뻔한 소리 하고 있죠. 첫 문장이랑 매우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깊고 유연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거야. 똑같은 얘기죠. 여기서 이 상호 연결성, interconnected 동의어로 integrated, 통합된 아니면 연관된 linked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대한 풍부하고 상호 연관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가래. 여기서 도메인이라는 영역 말고 discipline 무슨 뜻이 있어요? 규율, 원칙, 훈육 여러 가지 뜻이지. 여기는 과목이라는 뜻 혹은 분야라는 뜻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they are not just good thinkers. 그 다음 문장 보시면 not A, but B가 아니라 그냥 not만 나오네요. 그 전문가들은 단순히 good thinker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they are not people who are exceptionally smart. 매우 똑똑한 사람도 아니래요. 그럼 대체 전문가는 뭐지? 여기서 이 they가 가리키는 거는 expert고 내용 정리를 좀 잘 해보셔야 돼요. 전문가는 good thinker가 아니다. 생각을 막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문가들은 exceptionally smart, 매우 뭐 이렇게 비범하게 뛰어나게 스마트한 사람도 아니래. 여기서 exceptionally가 예외적으로 혹은 뛰어나게라는 뜻이니까요. extraordinarily 부사로 쓸게요. 눈에 띄는 remarkably 그런 것도 가능은 하다. 핵심 단어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뭐 그렇게 뛰어나게 똑똑하다고 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생각을 잘한다고 해서 전문가도 아니야. 그럼 뭐야? rather 오히려 여기서 하나의 단서를 주고 있죠. 오히려 전문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they have knowledge in a specific domain. 특정한 영역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학, 공학 전문가 아니면 뭐 예시가 나오네요. 체스 전문가, 공학, 화학 전문가, 테니스 전문가 이런 식으로 특정 영역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대요. and를 기준으로 두 번째 동사 and they are not generalist. 제너럴리스트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제너럴이 형용사로 일반적인이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되게 포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뭐 다방면 전문가로 나와 있죠. 그런 다방면의 전문가들도 아니래요. 여러 가지 어떤 잡종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전문가라고 얘기는 할 수 없대요. 그냥 뭐 상식이 많은 사람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너럴리스트, 다방면의 전문가도 아니래. 계속 말을 되게 장난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experts do not just know a bunch of facts. 전문가들은 단순히 bunch of facts, 그냥 많은 사실을 아는 것도 아니래. 그러니까 나는 A, B, C라는 여러 가지 사실을 알아. 이것도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없대. in fact 나오죠? in fact가 진짜 사실이라는 사실도 있지만 나는 MBTI가 E다. 근데 in fact 사실 나는 소심하기도 해. 이런 느낌으로 나는 E지만 소심한 성격. 이런 식의 약간 역접의 연결사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제너럴리스트도 아니고 굿띵커도 아니고 스마트도 아니야. 근데 사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게 주제문이 되는 거예요. 여기 문장이 having expertise라는 동명사 주어가 나오죠. 전문 지식을 가지는 것은 뭐냐면 뭐를 의미하냐면 means 단수동사.
Having expertise in a topic means that 이 사실을 의미하네. 주제문입니다. Knowledge is organized into coherent frameworks. 지식이 organized 하면 조직화되어 있대. 지식이 조직화되어 있대. 어떻게? Into coherent frameworks. 뭔가 일관된 틀 안에서 조직화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잘 된 거죠. 많은 지식들이. 그런 걸 우리가 전문가라 그러네요. 그리고 and experts understand. 그리고 전문가는 이해합니다. 뭘 이해하냐면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facts. 그 사실들 간에 또 나오네요. interconnected, interrelated. 상호 관계를 잘 이해한대. 그리고 and the expert can distinguish. 그리고 전문가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Which ideas are most central? 어떤 생각이 가장 중심적인지를 구별할 수 있대요.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이 뭐를 구별하다, distinguish의 목적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 뭐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주제문이니까 전문가란 핵심 영단어만 좀 써볼게요. 뭔가 한국어로 쓸까? 지식이 일관된 틀로 조직화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지식들의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이 중심적인 생각인지를 구별해내는 그런 주제문을 잘 찾는 중심 생각을 구별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다. 영단어로는 뭐 coherent, interrelationship 아니면 뭐 distinguish 이런 것들이 핵심 단어가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 coherent 아까 전에 우리 선지에도 있었죠. 동형모의고사에 뭐 coherence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때도 정리했던 것처럼 consistent 일관된 아니면 uniformed 하나의 정리된 틀로 지식들이 정리되는 그런 사람들을 전문가라 그런다. 그리고 distinguish 구별하다요. 동의어 differentiate 아니면 차별하다 무슨 뜻 있지? 단어? 차별 discriminate 특별하다 구별하다 I로 시작하는 거 identify 수거로 tell apart 분리시키다 구별하다 어떤 아이디어들이 핵심인지 우리 의주동에서 which ideas 복수기 때문에 are most central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 참고로요 그 중심적인 말고 주변부의 영어로 뭐라 그래? 센트럴의 반대말 주변부 marginal 이런 단어가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peripheral 말하는 거야? subordinate? suburb 그런 것도 괜찮아. 근데 그건 약간 진짜 도시적인 걸 말하는 거니까 여기는 소외된 변두리의라는 뜻의 marginal이 가장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this kind of deep but organized understanding 여기까지가 주어. 이러한 종류의 어떤 종류? deep, 깊고 조직화된 이해의 종류는 동사가 allows for이에요. 무엇을 허용하다. 뭘 허용하냐면 목적어 greater flexibility in learning 학습에서의 더 큰 융통성을 허용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지식이 방대하게 있을 때 조직화 가능하면 융통성 있게 학습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촉진시킵니다. 무엇을 용이하게 합니까? application across multiple contexts 다양한 맥락을 걸친 application이 뭐예요? 여기서는 적용이겠죠. apply가 적용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적용도 가능하게 합니다. 촉진시킵니다. 뭐 stimulate 해줍니다. promote 촉진해줍니다. 조성해줍니다. foster 이런 것들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전문가의 정의에 대한 글이죠. 전문 지식, 전문성. Not just knowledge, but organized knowledge. 아까 6번 문장 주제문만 보면 되는 부분.
동의어. expert, specialist, professional, 당연히 전문가. adapt 얘는요. 스펠링 잘 보세요. 뭐 능숙함 이런 뜻이니까. flexible, adaptable, versatile, adjustable, pliable, domain 아까 discipline, interrelated 아까 정리를 했고, coherent도 정리를 아까 했고,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peripheral 말만 했었는데 안 썼죠? 여기 적혀져 있는 게 peripheral, 주변부에라는 뜻. marginal 말고. 고2 때 많이 나오는 시리즈예요. 넘어갑시다. 마지막이네. 그럼 오늘 숙제 채점은 했어? 풀어온 친구들아? 안 했어? 안 했어? 채점 하고 가래. 이따 좀 빨리 끝나고 답지 가져와서 합시다. 학교에서 여기 나갔어요? 무슨 질문이요? 무슨 내용이요? 그거 언어적. 그게 뭐 어떻대? 은유. 비교를 했어. 어떻게 달라? 에 대한 질문. 자, 이건 그냥 딱 어떤 주제문이랄 건 없고 이분법적으로 A, B를 비교하는 글이에요. 근데 말이 좀 개똥같이 못 알아듣겠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디지털 기술 은유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디지털 기술 은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디지털 기술 은유가 사용자의 의미 인식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동적 은유인 이게 말이 이해가 되냐고. 기술적 은유가 능동적 은유다? 잘 모르겠고. 언어적 은유는 대충 약간 언어적 은유는 무슨 느낌인지 오시죠? 언어적 은유. 내 마음은 호수요. 시간은 금이다. 이런 것들. 그런 은유는 이해를 위해 독자의 인지적 해석이 필요한 수동적 은유다. 키워드는 딱 이거예요. 디지털 은유는 능동적, 언어적 은유는 수동적. 근데 디지털 기술 은유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엊그저께 다른 학년 지문에서 그런 지문을 봤는데 노트북 영어로 뭐라 그러죠? 데스크탑이라고 그러죠. 데스크탑. 왜 데스크탑이라고 부를까? 내가 노트북을 켰을 때 뭔가 작업 같은 걸 하잖아요. 우리 말 그대로 이 데스크의 탑이잖아. 여기서 놓고 내가 작업을 하는 것처럼 노트북을 켰을 때 데스크탑처럼 작업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파생이 됐다고 그러고 우리 컴퓨터에 폴더 있죠, 폴더. 폴더는 왜 폴더라고 불러요? 파일을 정리하니까 우리 실제로 폴더에 넣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폴더라는 용어를 폴더라고 부르고 데스크탑을 데스크탑이라고 부르고 아니면 뭐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말 들어보셨죠? 대충 IT 계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뭐야? 대충 느낌 뭐지?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거. 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부르는 거야? 구름처럼 막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미지상. 그치?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이제 있어 보이는 디지털 기술 은유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랬을 때 그런 디지털 기술 은유가 사용자 의미 인식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게 무슨 의미일지. 우리가 데스크탑이라는 용어를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죠. 폴더를 다른 걸로 부를 수 있어요? 없죠. 이런 느낌. 자, 일단 봅시다. 자, 제가 뭐 색깔을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아무거나 쓸게요. 여기서 하지 말자. 디지털 기술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metaphors, 은유랑 관련이 있대. 아, 디지털 기술이 은유적이구나. 근데 이 digital metaphors, 디지털 은유들은 are different from 뭐랑 다르대? 이제 비교하네. linguistic ones에서 이 원즈가 가리키는 건 뭐야? metaphors, 그죠? 언어적인 은유들과는 달라요. in important ways, 매우 중요한 맛이고. 아, 뭔가 크게 다르구나. 라고 하면서 두 번째 문장에서 바로 이제 linguistic metaphors를 먼저 줘요. 언어적인 은유는 are passive. passive 하면은 무슨 뜻? 수동적인. 언어적 은유는 수동적이래. in the sense that 하면 어떠어떠한 점에서 라는 표현인데요. 이때 이 대세 정체는 뭐죠? 관계대명사야? 접속사야? 동격 대시라고 볼 수 있겠다. 아까 evidence that처럼 sense도 추상명사니까 뒤에 동격 대시니까 완전한 문장이 들어오겠죠. 그럼 뭐뭐라는 점에서 매우 수동적이래. 어떤 점에서 언어적 은유가 수동적인지 한번 볼게요. In the sense that audience needs to choose to actively enter. 청중들이
need to 동사원이야. 뭐뭐 해야 한다. 선택해야 하는데 뭐 하도록? 들어가도록. 어디에 들어가? The world proposed by metaphor. 그 은유에 의해서 제안된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 마음은 호소요. 이런 어떤 소설 속에 혹은 시 속에 구절이 있어요. 내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학작품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이 메타포, 은유에 의해서 제안된 그 세상 안에 누가? 우리가, 이 어디언스가 직접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 마음은 호소요라는 구절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언어적 은유 입장에서 봤을 땐 수동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독자가 직접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느낌인지 알아듣겠나? 예시를 보면은 그대로 셰익스피어의 은유가 나와요. 셰익스피어의 metaphor time is beggar. 시간은 거지요. 왜 시간이 거지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 이런 시간은 거지요라는 셰익스피어의 은유에서 청중들이 audience가 as unlikely to understand 이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해를 잘 못한대요. 그 은유를. without 가정법 아니에요. 뭐 없이? without effort and without further engaging Shakespeare's prose. 자, 우리 뭐 없이 without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 형태가 쭉 잘 들어왔네요. 여기서도 전치사 뒤에 명사 어디 있죠? engaging이란 동명사 들어왔네요. 인지적인 노력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은 거지요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cognitive effort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without further engaging. engage 하면 무슨 뜻이에요? 참여하다, 들어가다, 몰입하다 이런 뜻이죠. 셰익스피어의 산문, 시에 그렇게 깊게 몰입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오케이? 그래서 FUR, further는요, 약간 정도의 깊이 말하는 겁니다. further, 멀리 이거 아니에요? 반면에 이제 다시 누구 얘기해줄까? 파란색으로 바꿔놓을게요. 기술적 은유 얘기를 해주네. 반면에 technological metaphors, 기술적 은유는 are active. active한 무슨 뜻? 능동적이래요. and often imposing. 그리고 종종 imposing 무슨 뜻? impose가 무슨 뜻이야? 부과하다, 강요하다 이런 뜻이죠. 강요적인. 뭐 demanding 이런 거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부과하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강요하다, imposing. 그러니까 되게 이 언어적 말고 기술적 은유는 능동적이고 강요적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In the sense that 어떤 점에서 다시 한번 동격 대시 넣어주고 있고요. 뭐란 점에서 in the sense that they are realized in digital artifacts에서 이 they가 누구? technological metaphors. 이 기술적 비유, 은유들이 are realized, 인식된다라는 점에서 어디에서 인식이 돼요? 인공물, 디지털 인공물, 데스크탑 같은 거, 이 디지털 인공물. 근데 어떤 디지털 인공물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앞에 선행사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 선행사기 때문에 우리는 that are이라는 복수 동사가 왔어. that are actively doing things. 즉,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행하는 그런 인공물들. forcefully changing, 분사구문 나오네요. changing, 빨간색으로 할게 어법이니까.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뭘 변화시켜? 사용자의 의미 지평선, 즉 의미의 정의를 변화시키는. 데스크탑,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용어들이 우리의 어떤 의미 정의를 직접 바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능동문사구문인 현재문사가 나온 이유는 이 문장의 의미상인 주어가 누구야? 기술적 은유가 직접 바꾸는 거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changing이라는 분사구문이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 대충 느낌은 오시나요? 기술적 은유는 능동적으로 우리의 의미를 변화시킨다는 거야. 내가 폴더의 정의 뭐 바꾸거나 할 수 없어. 자, 그 다음 문장 구조 굉장히 복잡하고 말을 엄청 어렵게 해놓고 있는데 기술적 어떤 창조자들은 cannot afford 동사원형. 있잖아. afford to 동사원형 무슨 뜻이야? 뭐뭐 하는데 수고를 된다. 뭐뭐 할 여유가 되다. afford to 동사원형, 동사할 여유가 되다인데 요구할 여유가 안 되는데, 그지? 여기서는 they cannot afford to acquire야. 근데 이 요구하다에 걸려있는 목적어가 their potential audience고요. 목적격 보어는 여기는 to 원던이에요.
기술적 창조자들은 요구할 여유가 안 돼. 뭐 하도록? 우리 require 목적어에서 끝나도 되지만 뭐 오형식에서는 require 목적어, 목적격, 부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오면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요구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 기술적 전문가들, 뭐 기술적 크리에이터들은 their potential users인가요? their potential audience. 그들의 잠재적인 어떤 청중들, 우리들이 to wonder, 궁금해하도록 할 여력이 안 된대. 청중들이 뭐를 궁금해해요? How the metaphor works. 어떻게 그 은유가 작동하는지를 궁금해하려고 할 여유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왜 폴더는 폴더지? 왜 데스크탑은 데스크탑이지?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기술적 은유적 표현에 대해서 굳이 궁금해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왜? 걔네들이 우리한테 강요적으로 액티브하게 의미 변화를 지금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궁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기술적인 창작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독자에게 어떻게 은유가 작동하는지를 궁금해하도록 요구할 여유가 없다. 우린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어디언스 입장에서는 안 궁금해 해도 된대. 즉, 세미콜론. 일반적으로 셀링 포인트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장점이겠죠. 그 기술적 은유의 장점은 뭐냐면 is that the usefulness of technology. 그 기술의 유용성이 is obvious at first glance. 한눈에 명백하다라는 겁니다. 데스크탑, 뭔가 작업하는 거구나. 폴더, 뭔가 이렇게 넣는 거구나. 그 정의가 그냥 그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눈에 봤을 때, 한눈에 들었을 때 그 어떤 기술의 유용성이 명확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obvious 같은 거, 우리 아까 전에 obscure 무슨 뜻이라고? 그치? 얘는 명백한 입니다. 이런 것도 말장난은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obvious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번에 정리해 볼까요? apparent보다 먼저 explicit, clear, 분명한 apparent, 분명한 evident, definite, 확고한, 분명한 이런 것들. 반대로 unobscure, unambiguous, unequivalent 이런 거 나와도 돼요. 자, 또 비교하고 있어. 반면에 셰익스피어. 제가 아까 언어적 은유 무슨 색으로 했니? 빨간색으로 갈게요. 반면에 셰익스피어, 즉 언어적 은유는 is beloved, 사랑받습니다. in part. 어떤 점에서? Because the meaning of his works,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의 의미가 is not immediately obvious. 즉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은 거지요. 왜 시간이 거지지?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and requires, 요구하기 때문에 some thought, 어떤 생각, some deliberate consideration, 어떤 생각을 요하기 때문에 on part of the audience, 그 청중의 관점에서. 여기서 이 thought를 아까 전에 뭐 deliberation 이런 표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숙고, consideration 이런 것들. 독자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100% 나오는 지문이겠지. 오히려 전문가 이런 것도 좀 안 나올 것 같고. 기업 재구성 이런 거 100% 나오고. 누가 봐도 좀 중요한 어려운 글 있잖아. 그런 것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쉬운 건 어차피 너네 맞춥니다. 여기까지 됐죠? 나 이해 안 됐다 써. 솔직히. 세미콜론은 접속사 기능을 해요. and나 but, or 이런 기능을 해주거든. 근데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 but의 느낌이야. 하지만의 느낌인데 여기서는 그냥 그리고의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and, but, or 중에 그리고. 그냥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접속사 기능을 해줄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쉽게 봤을 때는 제목처럼 그냥 A는 디지털은 능동, 언어는 수동이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왜 디지털이 능동이라고? 우리에게 사용자의 정의를 직접 걔네가 forcefully changing, 바꿈으로써 액티브하게 청중들에게 그걸 수용한다, 넣고 있다. 근데 반면에 언어적 은유는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가 해석할수록 만드는 수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된다. 이런 지문이라서 이것도 한 번에서 바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두세 번 읽어보면서 문제 풀면서 조금씩 이해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주제문은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냥 비교해요. 다 정리했어요 이미. 딱히 볼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여기 지문까지 3번까지 쭉 풀어오시면 된다라는 거고 답안지가 필요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 둘, 셋, 넷. 4개만 가져오면 돼요? 맞아, 쉬는 시간이 아니라 수업 시간이니까 채점이랑 뭐 고치기랑 질문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 이제